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저는 20년이 넘도록 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체격이 큰 친구에게 일명 샌드백이라 불리며 두들겨 맞았고 그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해줘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술을 받고 학교에 갔는데 엄살을 부린다며 수술 부위를 걷어 차여 재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장난이라며 제 머리를 태우기도 했고 기절시키는 장난으로 실제로 기절하기도 했으며 돈도 빼앗기는 등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어자는 척을 해보기도 했지만 자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깨워 다시 괴롭혔어요. 졸업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부당한 처사와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었고 피해의식, 자괴감, 열등감, 분노, 억울함이 깊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시간당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담 비용 때문에 결국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 회사 동료가 조금이라도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운 대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곤 합니다. 왜 저는 어딜 가든 약자가 되고 당하기만 하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초연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오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치나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자 애써온 당신은 대단히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마저도 당신의 내면에 깃든 깨달음과 치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멈출 방법을 깨닫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고의 인정. 지금 겪고 계신 상처, 분노, 피해의식은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억누르면 더 깊이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의 통찰.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분별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과거를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과 분별의 뿌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 기반합니다. 셋째, 멸의 희망. 고통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넷째, 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등을 실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여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설파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과거의 괴롭힘이나 지위, 관계 등이 실체로 당신을 붙잡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남의 잘못만을 보지 말고 스스로의 잘못을 살펴라. 남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보지 말고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당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너무도 강렬했기에 그것이 계속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첫걸음은 과거와의 적정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특정 시간 동안만 그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상처의 시간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만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자유롭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꾸준히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탐색해 보세요. 약간의 도움으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리한 요구나 무시하는 행위를 경험했을 때 그 순간의 반응에 따라 관계와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경계선을 그으면서도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대화 방법을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비난을 할 때 그렇게 말하니 제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대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상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해 명상. 매일 아침 또는 저녁 10분 정도 자신의 앉은 상태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따뜻함과 평안을 기원하며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나는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 후 점차 그 기원의 대상을 넓혀갑니다.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까지 포함하여 그들에게도 그들도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당신 마음의 여유와 사랑이 커질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히 앉아 천천히 숨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만약 과거의 기억이나 분노가 떠오르면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그냥 떠올랐다가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러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은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키워주며 지나간 것에 덜 휘둘리게 도와줍니다. 마음의 무명 밝히기. 명상 후 작은 메모를 작성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오늘 내가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초연님, 당신은 이미 많은 시련을 견뎌왔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각 순간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비우도록 돕기도 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보일지라도 한 걸음씩 내디디다 보면 그 산은 결국 작아질 것입니다. 함께 평화를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초연님,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평온과 기쁨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